안녕하세요.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. 이 영상 10분이 여러분들의 수능 국어 점수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제가 오늘은 막판에 수능 국어 등급을 확 올려줄 수 있는 역전의 5가지 전략을 갖고 왔는데요. 이 방법은 검증된 방법이고 되게 좋은 방법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. 근데 이제 계속해서 노력하고 들여다보려고 하면 효과만큼은 정말 확실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고, 이 전략은 기출 분석을 원하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고요. 이제 수능을 앞둔 입시생들에게도 파이널 마무리 전략으로 아주 좋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남은 기간 잘 해내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고요. 스스로를 믿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과거의 후회나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잠시 접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사실 그게 어렵다는 걸 잘 알지만 이걸 해내는 친구들이 역전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네,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이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들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한번 믿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, 새로운 실무는 주 2, 3회 정도로 충분합니다. 지금 시점에서 이제 실무를 많이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합니다. 내 약점이 뭐고 그게 어떻게 보완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이제 가다 보면은 오히려 실력이 오르지 않을 수가 있고 더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지금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독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. 문학 같은 경우는 경향성이 어느 정도 맞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독서만큼은 어려운 수학, 과학 용어도 계속 나오고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감이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너무 이제 실무 점수나 등급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자료 정도로만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요. 한 2, 3회 정도 보시면 충분합니다. 만약 자존감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실무를 풀었을 때 한 5회분 정도, 5회분에서 10회분 정도 점수를 평균 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들쭉날쭉 하잖아요. 진동이 좀 있는데 잘 나올 때는 기분이 엄청 좋았다가 안 나올 때는 엄청 힘들었다가 이렇게 되면 공부에 지장이 있으니까 평균을 내서 여러분들이 멘탈 관리 하시기를 바라고요. 나머지는 이제 기출로 회귀를 하시거나 기존 모의고사 복습 위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해되셨죠? 두 번째, 이 기존 모의고사나 기출로 회귀했을 때 내가 많이 틀렸던 영역과 유형을 집중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통은 이제 회차별로 진행을 하잖아요. 회차별로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물론 좋지만 이것보다는 영역별, 유형별로 진행을 들어가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한 3에서 5회분 정도 책상에 올려두시고 문학을 할 땐 한 번에 문학만 몰아서 하시거나 독서만 할 땐 독서만 몰아서 하시거나 이렇게 진행하시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되다 보면 내 약점이 무엇인지, 약점 영역이 뭐고 유형이 뭔지도 잡히고 또 하다 보면 감각화가 되거든요. 이런 영역과 유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가 잡히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, 지문 내용 이해도 중요하지만요. 보통은 이제 독학서라던가 강의를 통해서 내가 이 지문을 100% 이해했는지 이런 것만 이제 점검을 하거든요.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문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 방법적인 것도 체크해 주시고, 더 나아가서 이런 유형의 지문이 수능에 나왔을 땐 내가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전략을 구상해 보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만 하면 잘 안 하시니까 제가 4번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. 보통은 이제 독학서나 강사의 강의를 듣게 되시는데 이 전략에 나의 스타일을 가미해서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. 사실 이제 수능 시험 당일날 예열 지문을 이제 갖고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죠. 되게 좋은 전략입니다. 근데 예열 지문뿐만 아니고 이 매뉴얼을 같이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수능 시험장에선 되게 떨리잖아요. 중력 자체가 다르거든요.
그렇게 되면 어떻게 내가 할 것인지가 잘 안 잡혀요. 머리가 새하얘집니다. 그래서 미리미리 영역별로 매뉴얼을 좀 점검해 놓으시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짜두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겠죠. 뭐 요새는 행동 강령이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매뉴얼로 부릅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한번 짜보시고 내가 당황했을 땐 어떻게 할 것인지, 혹은 찍을 때는 몇 번으로 찍을 것인지까지도 구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멘탈적으로도 안정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. 해당 지문에서 왜 하필 이 부분을 출제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이유 없이 문제로 출제된 부분은 없거든요.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나 어떤 출제 포인트가 명확하기 때문에 출제가 된 건데, 우리 친구들은 이거를 이제 굉장히 지엽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. 특히 문학에서 굉장히 지엽적인 정보를 출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, 실제로 지엽적으로 출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한테 남는 게 없어요. 그래서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왜 출제됐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효율적으로 이런 세부 정보나 지엽적으로 생각되는 정보들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구상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는 기출문제 분석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요. 마지막 파이널 정리를 하실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전략들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기억해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문제 푸실 때, 기출 분석하실 때 이제 또 기출로 회귀하시잖아요. 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장담하건대 한 3주만 하시면 멘탈적으로도 훨씬 안정되고 내 안에서 뭔가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올려준다고 생각합니다. 정말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남은 기간 좋은 결과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대치동 빅마우스가 또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할 거고요. 수능 이후에도 계속 정식 컨설팅으로 함께 할 거니까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